안녕하십니까. SK가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비의 감사 임석훈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한비 포럼에 의해서 오늘은 공기업에서 퇴직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임금 피크제를 극복하셨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임금 피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한비에서는 자칫 비상계획관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까 우려하여 개별적인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회원님이 하나여 한비에서 의뢰한 법무법인의 유권 해석을 공무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공기업 인피제를 해소하신 분이 계셔서 선배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공기업과 사기업이 다르고 공기업 내에서도 처한 환경은 다 달라서 그 경험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소중한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비상계획관 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선배 비상계획관은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기업의 비상계획관으로 재직하셨던 신재식 선배님이십니다. 퇴직하신 후에는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근무하고 계시고 시니어 생애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강의와 컨설팅을 겸하고 계십니다. 군에 계실 때에는 육군본부에서 저와도 같이 근무하는 등 전후방 각지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쌓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재식 선배님을 모시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래 그 비상계획관님들만의 자리인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함께 같은 길을 걸어왔던 후배 여러분들과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정년 퇴직을 하고 현재는 민간협회에서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분야의 역할을 맡아서 나름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은 작년 우리 한비의 세미나 때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코로나가 뭐 계속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는데 기왕에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여러분들과 다른 신분으로 떠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온라인인 상태에서지만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또 다른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앞에 보셨던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이런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 한 장을 먼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까? 전역 후에 제2의 직장을 시작해서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자리에 보람있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고민에 마주하게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물론 대위 소령 직위에 가신 분들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지만은 중령 대령 직위에 오신 분들은 뭐 입사하자마자 임용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임금 피크제라든가 정년하고 이런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본인이 고령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아직은 경로석에 선뜻 앉고 싶은 이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일명 개띠법이라고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령자 몇 세 이상인지 아십니까?
이 법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면은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이면은 이미 준고령자로 정의를 하고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인복지법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우대가 65세 이상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또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60세만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고령자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도 이러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 1월 또는 17년 1월이 되면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도 전부 다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도 저희 비상계획관들도 인사 규정을 바꿔서 업체가 정한 정년으로 다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이제 공문을 내려서 이러한 그 법에 따라서 비상계획관의 근무 여건을 보장해 주도록 공문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은 산업부에서 내려준 공문에 비상계획관만의 임금 피크제 적용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본래 의도는 비상계획관들한테 불리하게 주지 말라는 뜻으로 사실은 공문을 기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회사 측 입장에서는 비상계획관만 임금 피크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됩니다. 인피제 문제는 과연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법규, 정부 지침, 대외기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담론으로 삼아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에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운영 권고안을 만들면서 도입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별 생산성이 보수에 미반영돼 있다. 신규 채용이 감소돼 있다. 연령별 생산성이 보수에 미반영됐다. 이 얘기는 나이가 들면은 일도 좀 줄이고 돈도 좀 적게 벌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별도 정원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비에서는 이런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획관들의 임금 피크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 다 일부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 내용 보면은 비상계획관들한테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결론은 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현재 노동계에서는 그 전반적으로 임금 피크제 폐지를,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사노위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체 탁상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임금 피크제 폐지 또는 후퇴 계획이 없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대부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고 있고, 그렇지만 좀 특이한 마지막 한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2019년도에 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데, 개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임금 피크제는 집단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판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하면은 일부 우리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그 한비회에서 한 법무부문의 한 그 결과라든가 또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논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저한테 지금 당장 얘기하라 그래도 10가지 이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먼저 나갔던 사람들이나 또 최근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각 기관들을 쭉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뭐 서너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모른 척하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55세 넘어가면은 관리직들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적용받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기관도 있고 또 아예 이 경영진이 나서서 그냥 뭐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누가 외부에서 얘기하지 않는 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관도 있고 저희가 근무했던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사규에 반영을 해서 비상계획과는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을 명시한 그런 기관도 일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관은 할 수 없이 이제 새로 한 명을 임금 피크제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하되 새로 후임자를 뽑아서 이중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대령 정년이 다 돼서 3년 이상만 남으면 비상계획관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년 퇴직하고 시험 보서 합격해서 온 인원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전임자가 이중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시 또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 이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 직장에서 임금 피크제를 적용했던 과정인데 뭐 저는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5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띠법으로 인해서 연장이 됐고 인사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됐고 또 그 당시에 경영진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아이고 당연히 뭐 비상계획관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유야무야 전략으로 사실은 다른 직원들이 임금 피크제 발령 낼 때 1년 전에 발령을 내는데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의 논의와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국은 1년 동안 잠재적으로 적용하다가 다시 제외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라든가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잠시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용계약 체결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아마 대부분 작성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와서 근무하면 됩니다 하고 그냥 계약서도 없이 인사발령 하나만 내고 그냥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계약서를 서명을 못하겠다 해서 뭐 지연을 하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정년이 바뀐다든가 근무 조건이 바뀐다든가 또는 회사의 인수합병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중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그 문구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경영진이 제외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했지만은 경영진이 흔히 우리는 군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지휘관이 한번 결정하면 사실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 약속했던 사람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가거나 또는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은 그 사람의 시각에서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화의 요인은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 조건에 대한 제약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 의해서 됩니다. 특히 이제 고용과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 근로자들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 법을 여러 가지 법에 보호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법에 의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뭐 굳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것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여기 요약한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이 잘 살펴보고 현재 내 위치가 어떻고 우리 회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관련되는 그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문 내려주겠다. 근데 그 공문 참고만 할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진 마찬가지 그분들이 어떤 대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한비의 자문 결과라든가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수긍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또 예외를 할 수 없는 또 논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경영진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이 합의가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법규라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간다면은 뭐 어떤 관계자들한테 메일로 근거를 남기면서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가 고충 처리를 한다든가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용부 산하의 이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정부의 인권위원회나 또 노동위원회 고용부 산하의 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든 회사는 그 회사에 맞는 규정과 그 회사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의 의지가 있고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특히 또 비상계획관을 대하는 또 일반적인 인식도 회사마다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달라 이것은 인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은 투쟁을 할 것이냐 그것은 뭐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대신에 저는 법규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하는 것을 닥쳐서 퇴직할 때 또는 적용할 때 그때 하면 이미 늦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입사하면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관련되는 법규 특히 취업규칙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규를 말합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사규는 인사 관련 사규, 복지 관련 사규, 급여에 대한 것, 임금 피크제에 대한 것, 직무에 관한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찾아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혹시 그 규정상에 내가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내부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미리 준비돼서 해당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저희 회사에 대한 부분을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난해하고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거나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나 메일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서 근무 기간이 늘어나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연장된 기간의 혜택을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행히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해결이 돼서 제 후임자는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 조그마한 성취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하는 것을 뭐 이 자리에서 저한테 하는 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보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여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퇴직한 마당에 선배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한테 가장 보람 있는 오늘 하루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비의 임원분들과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후배 여러분 퇴직했지만은 저는 아직 열정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 제가 찾아가도 됩니다. 막걸리 한 병 들고 찾아갈 때 기꺼이 문 열어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